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토픽입니다. 자, 방금 전에 라이브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장장 5시간이 넘는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뭐야 이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썸네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라이브는 아마 이제 다 챙겨보시기 당연히 힘드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이제 요 최종안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내용만 요 영상에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요거 영상을 조금 보시다가요. 그래도 이 풀이한 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라이브 영상에 5시간 반 정도가 되는 그 영상에 15분은 좀 건너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분, 뭐 한 16분이나 17분? 그때부터, 네, 영상 시작하고 나서 15분이나 16분? 요 때부터 한 2시간 반까지, 요렇게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좀 쓸데없는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경기마다 제가 풀어놓은 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 영상을 보시고 왜 얘가 이거를 이렇게 봤는지, 혹은 이변은 또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이변을 예상을 했는지, 요거를 이제 라이브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15분부터 2시간 30분 이내 요 안쪽으로만 보시면 이게 1번부터 14번까지 경기가 이렇게 쭉 풀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기 해서 각 번호별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건데, 죄송합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이제 뭐 이거 라이브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 외에는 어떻게 뭐 편집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어찌됐든 요거는 짧게나마 지금 제가 30회 승무패 최종안 핵심 영상 요약, 핵심 요약 영상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북하고 성남은 전북 승입니다. 네, 이변을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경기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어찌됐든 뭐 배당으로 보나 경기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전북은 지금 지난 울산전을 또 3대0을 잡은 거에 대한 어떤 승기로 또 이 성남도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성남은 상대적으로 지난 서울전에 조금 이기면서 좀 쓰나미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2번 연속 쓰나미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을 봐도 역시나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1.31배당 전북이 1.31배당 6번 받아서 5번 이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이길 거라고 보고, 6.90의 패배당, 성남이 받은 6.90의 패배당은 K리그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당을 받아서 5번은 승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무승부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하튼 배당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요거는 좀 의심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승. 자, 2번 경기 울산하고 상주, 요거는 승무로 드렸어요. 아무래도 요거를 좀 상주 쪽으로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제 오늘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배당이 나오고 나서부터 좀 상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상주가 4.0 배당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 배당은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울산은 그래도 조금 승 쪽은 기준점을 놓고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김도훈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도 안 나올 거는 뭐 자명한 사실, 대부분 아실 거고, 지난번 경기에 이후에 어찌됐던 저는 이제 전북한테 3대0으로 이렇게 크게 진 이유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어떤 큰 경기력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은 김동훈 감독, 명장이든 아니든 김동훈 감독의 이 빈 자리가 꽤나 많이 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경기에 또 김동훈 감독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또 선수들끼리 어떤 미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상주가 지난번에 경기에서 또 홈에서 또 2대2 무승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상주가 지금 또 윤빛가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윤빛가람이 없는 상주는 저는 그 안고가 없는 찐빵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윤빛가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상주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박용지 선수도 윤빛가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지금의 그런 좀
팀 내에서 다득점을 하고 있는 또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빛가람이 상주 내에서 또 이렇게 게임을 풀어가면서 마냥 PK를 뭐 전담해서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상주 전체의 어떤 전체적인 이 분위기나 그 다음에 공수 조율, 그리고 이제 몇몇 선수들한테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저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선수다.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 빠지고 또 거기에 또 매치를 하는 팀이 울산이라는 거, 이거는 상주한테 큰 어떤 그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저 개인적으로는 상주의 4연승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예상합니다. 그러나 무승부는 한 번 더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변수가 발생이 된다면 상주가 이기는 변수보다는 상주가 비기는 변수, 울산이 비기는 변수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요거는 이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로 배당까지 같이 해서 제가 이 영상에 좀 올려드렸습니다. 거듭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3번은 대구하고 강원입니다. 대구하고 강원은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K리그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경기는 저는 단통으로는 저는 무승부를 먼저 꼽고 싶습니다. 3.05의 배당이 뭐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아마도 요 경기는 말씀드렸지만 축구 전문가가 와도 쉽게 예측이 불가능한 뭐 이런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도 조금 예전에 한참 대구가 잘 나갈 때의 어떤 스쿼드를 지금 다시 찾아가고 있는, 뭐 홍정호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다시 찾아가고 있는 또 대구고, 또 강원은 비록 지난번 그 수원 경기에서 홈에서 또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올 시즌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에 들어오면서 이 강원이 보여주는 임팩트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두 팀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은 좀 뭐랄까요, 잘 나가고 있는 강원한테는 약간 좀 찬물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강원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강원의 팀 색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많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들끼리만 놓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들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에드가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세징야가 있죠. 히우드가 아직 득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움직임으로써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전략 전술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꼭 골을 넣는다고 해서 그 선수가 또 키플레이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격력에 있어서는 저는 대구가 좀 더 낫고, 이 수비 쪽에 있어서는 둘이 좀 비슷비슷하다. 근데 홍정훈 자리가 좀 빈자리가 좀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잘 맡겨줬던 박병현이라든가 한희훈, 그 다음에 김우석, 정태욱, 이 선수들이 그래도 지금 잘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김호규 선수가 나오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수비는 그래도 좀 빠진 선수에 비하면 조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강원은 항상 뭔가 부족해 보여도 끈끈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도 2대1에서 아쉽게 대구의 그 어떻게 보면 버저비터 같은 그 골을 먹으면서 2대2로 대구 홈에서 좀 비기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승부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무승부가 또 잘 날 것 같은 이런 경기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 무승부를 제한다면 이 두 팀 중에서는 대구 쪽이 조금 더 좀 아무래도 좀 기울기 쪽으로 좀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에서도 좀 보여지긴 하지만 만약에 무승부를 배제하고 어떤 픽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강원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대구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무승부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투픽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무승부를 포함하면 대구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홈 2연승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시면은 뭐 무패를 가져가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자, 요거는 조금 자유롭게 가져가시되 여하튼 좀 어려운 경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노리치하고 첼시입니다.
요거는 첼시 단통 말씀드렸습니다. 첼시 단통. 노리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1, 2라운드에 보여준 노리치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이제 티무 포키의 헤트트릭을 포함한 지금 득점 4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노리치가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센세이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첼시는 1, 2라운드를 하면서 또 슈퍼컵까지 또 하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첼시보다는 조금 뭔가 좀 임팩트가 좀 떨어진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좀 강팀에 속하는 팀들 중에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저는 이 경기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조금 이제 경기 내용을 보고 또 노리치를 상대하는 첼시 감독인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작년에 더비 카운트를 이끌면서 또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홈에서는 4대 3으로 또 이긴 또 성과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감독이면 모르겠지만 노리치라는 팀은 그래도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면 잘 대처하고 잘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첼시로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의 어떤 궁합, 조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첼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첼시는 이때끔 상대 전적에서도 한 번도 노리치한테 진 적은 없고요. 무승부는 했지만 진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여하튼 그 노리치가 아무리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첼시가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첼시는 그래도 시간이 거듭될수록 조금 선수들의 궁합이 좀 잘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번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또 첼시가 또 한번 또 승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원정이긴 하지만 노리치를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첼시의 승 말씀을 드렸고요. 자, 5번 브라이튼하고 사우스햄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가 좀 까다로운 경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브라이턴이 홈에서 50%가 넘는 비율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사우스햄튼이 지난 리버풀 경기에서 후반전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동점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동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는 했는데 리버풀이 못해서일까요? 사우스햄튼이 잘해서일까요?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둘 다 포함이 된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 리버풀은 제가 영상에도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버풀은 좀 두세 골을 넣고 나서는 이제 선수들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좀 지키는 축구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사우스햄튼에서는.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아드리안 골키퍼 실수로 인해서 데니잉스가 이제 골을 넣고 나서 2대1이 됐을 때 그 시간 이후로 굉장히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발레리가 측면에서 올려준 골을 데니잉스가 진짜 발 어느 부위에만 갖다 댔어도 이제 들어갔을 골을 아쉽게 놓치기는 했지만, 자, 어찌됐든 이 사우스햄튼도 1라운드 때보다는 2라운드 때 확실히 조금 좀 잘 준비해서 나왔었던 경기였고,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이 브라이턴 원정에 가서도 좀 잘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뭐 1라운드, 2라운드에서 그래도 조금 기존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브라이튼이라고 해는 그 작년 이번 시즌 저번 시즌의 마지막에 좀 보여줬었던 약간 좀 매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감독이 바뀌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템포 빠른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브라이턴은 시즌이 시작하면 항상 시즌 초에 조금 좀 이렇게 확 반짝하고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홈에서 2연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브라이튼이 정배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브라이튼이 홈에서 50% 정도 되는 또 상당히 좀 많은 득표율을 좀 얻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 이번 사우스햄튼만큼은 1라운드, 2라운드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단단한 수비와 공격력, 또 매선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홈 브라이턴은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승부를 제하고 나서는
만약에 이제 무승부를 제하고 두 팀의 이제 뭐를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우스햄튼을 가든 브라이튼을 가든 이제 그 부분은 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눈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승부는 아무래도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가 무승부가 또 잘 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도 무승부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착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경기 메뉴하고 크리스탈입니다. 뭐 요거는 이변이 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크리스탈에 이제 이기는 건 아니더라도 홈에서 좀 비기는 걸 좀 생각하셨을 겁니다. 메뉴는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보는 거 보면 앙토니 마샬이 그래도 좀 폼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제임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 쪽으로는 맥과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비사카는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고, 포그바가 비록 지난 경기에서 좀 실축을 하긴 했지만, 페널티킥을 실축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 경기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무게감은 확실히 뭐 메뉴가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이 무엇보다 지금 자하고 벤테케 뭐 지금 투톱으로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날카로움이 좀 많이 없습니다. 크리스탈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기대가 안 되는 팀이 크리스탈하고 뉴캐슬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크리스탈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메뉴가 이기든 쉽든 어렵든 간에 이거는 메뉴가 또 이번에는 좀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메뉴도 항상 보면은 조금 초반에는,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잘 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좀 착안을 했고요. 뭐 배당으로 봐도 역시나 뭐 의심이 되지 않는 그런 배당이었고요. 뭐 배당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당은 이제 배트맨에 나와 있는 배당 그대로만 놓고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배당 분석은 EPL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자, 7번 경기 레스터하고 셰필드하고 레스터인데, 요건 레스터 가겠습니다. 레스터가 울버햄튼하고 지금 현재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첼시 원정에서 후반전에서의 모습은 레스터는요 확실히 좀 레스터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좀 은디디 선수의 동점골 이후로 득점이 나지 않았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미 바디의 득점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만큼은 셰필드에 조금 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레스터가 지금 3연속 무승부하는 거는 저는 좀 잘 그려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래도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좀 조직적인 모습은 잘 보여주고 또 끈끈한 모습은 좀 있다. 그러나 과정도 좋고 이 전체적인 조직력도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골을 넣는 이 결정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골 결정력은 전체적으로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것보다는 확실히, 물론 프리시즌에서 셰필드가 보여준 모습들의 팀과 지금의 팀들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특히 레스터 같은 경우는 이 두 팀에 있어서의 맞대결 전적은 이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셰필드가 비록 홈에서 한 번 더 이제 지난번 크리스탈 팰리스를 1대0으로 승리한 이후 또 한 번의 이 홈에서 하는 경기를, 제가 볼 때는 레스터가 쉽게 좀 레스터를 쉽게 잡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볼 땐 레스터가 이번에서는 좀 다득점으로 인해서 셰필드를 좀 잡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레스터의 승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8번 watford하고 웨스트햄, 요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리까리합니다. 웨스트햄은 수비가 역시나 문제였다. 저는 맨시티하고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질 때 맨시티니까 5대0으로 지는 거지, 사실은 뭐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제가 빠뜨린 노리치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빠뜨렸지만, 이 웨스트햄도 수비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금 새롭게 좀 들어온 할러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 문제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출전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와포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 2라운드 경기력이 좀 별로였다. 그리고 득점력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무득점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역시나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뭐 나름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하진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저득점 양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와포드 쪽이 조금 많이 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봤었을 때는 저는 무승부가 조금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기는 했는데 배당을 보면은 1.98, 3.05, 3.15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와포드, 지금의 와포드의 1.98은 상당히 낮게 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트맨 기준으로 1.98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받았다. 저는 배당이 그래도 호음이긴 하지만 정배일지라도 저는 한 2.2에서 3, 2.3, 2, 3 정도, 최소는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좀 낮게 받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요게 좀 낚시 배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와포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경기력을 좀 펼쳐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좀 득점력이 좀 터져주지 않을까. 최소 2골 이상,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웨스트햄은 그러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펠레그리니 감독이 프리시즌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 그래도 이 공수 조화가 좀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좀 아닙니다. 그리고 수비가 상당히 불어나고 공격에 있어서 날카로움은 작년보다도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웨스트햄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슬로우 스타터를 하는 팀이다, 뭐 이렇게 슬로우 스타터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슬로우 스타터 치고는 조금 너무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경기에서도 뭐 원정인 이유도 있지만 웨스트햄이 와포드를 상대로 좀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포드의 승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또 무승부가 또 일어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신경을 쓰시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뭐 와포드가 홈에서 아직은 지금 골도 못 넣고 있고 지금 2패를 하고 있지만 와포드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하고 번리입니다.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야말로 저는 무승부가 좀 잘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면, 울버햄튼이 이제, 엊그저께 그 토리노로 가서 3대2로 이기고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메뉴와의 경기에서는 운이 좋게 1대1로.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포그바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졌을 경기인데, 실축을 하는 바람에 1대1로 비기는 이런 경기를 가져갔죠. 지금 8월 들어서 울버햄튼은 6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지금 토리노 경기를 이제 봤을 때는 지난번 메뉴 혹은 그 전에 레스터 시티하고 경기를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선수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버햄튼이 하고자 하는 어떤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좀 잘 나왔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이제 토리노와 그 다음에 이제 EPL에 그동안 이제 울버햄튼이 부딪혔었던 메뉴라든가 레스터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좀 낮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지난번 그 울버햄튼 1, 2라운드의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유로파 예선을 대비해서 조금은 좀 힘을 덜 뺀 이런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좀 약간 플레이 자체가 좀 둔탁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유기적인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메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고 비기면 다행이고 이기면 좋은 뭐 이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리그는 이제 막 시작하고 길지만 유로파 플레이오프는 또 한두 번이면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비중을 아마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두지 않았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제 그 경기가 이제 1차전이 끝났고 이번에 이제 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번리하고 경기를 하는데, 번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비도 조금 안정적인 것 같고요. 비록 지난번에 아스날 경기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애슐리 반스가 또 경기를 또 골을 넣어줬고, 크리스 우드와 애슐리 반스, 그 다음에 제이 로드리게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에런 브룩스, 뭐 또 아런 레넌, 참 에런 브룩스가 누구야? 아런 레넌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 선수의 이렇게 전통적, 그러니까 그 팀 자체가 색깔이 좀 빠르고 기동력을 요하는 이런 경기를 좀 가져갈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경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상주의 4.0 배당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한다면 이 번리의 4.0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가 그리고 닉포프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화력이 좋습니다. 토미튼 선수가 나가면서 좀
나름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메꾸는 것도 같고요. 어찌됐던 그 다이치 감독이 나름 준비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울버햄튼하고의 이 역대 전적에 있어서는 울버햄튼이 홈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많이 앞서긴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울버햄튼이 낫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최근 들어와서는 경기를 계속해서 조금 많이 좀 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울버햄튼은 이번 경기만큼은 홈에서 하는 게 뭐 나름 위기라면 위기, 그리고 번리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은 좀 분위기 좋게 또 오랜만에 또 울버햄튼을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는 찬스 뭐 이렇게 좀 되고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이 두 팀의 전력이 봤을 때 울버햄튼이 그래도 쉽사리 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무승부를 배제한다면 그래도 울버햄튼보다는 저는 번리 쪽을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4.0의 패배당을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 조금 라이브를 오래 한 관계로 밤을 샌 관계로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10번 리버풀하고 아스날입니다. 요건 리버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크게 의심하진 않겠습니다. 네, 리버풀. 만약에 의심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뭐 요 경기도 뭐 지우거나 혹은 투포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름 그래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스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포항하고 인천, 요거는 포항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포항이 지난번에 홈에서 인천한테 요 두 팀의 경기에서는 좀 아쉽게 원정팀이 다 이겼습니다. 네, 포항이 인천의 원정을 가서 1대0으로 이겼고요. 또 인천이 포항 원정에 와서 2대1로 거의 종료 직전에 버저비터를 터뜨리면서 2대1로 이겼죠. 지금 앞선 경기 경남이 지금 수원한테 어제 경기죠. 어제 경남이 수원한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강등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요 부분들이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하고 인천한테는 조금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3.35의 배당은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상대적으로 1.91의 그 포항 배당은 말씀드렸지만 10번 들어서 5번, 그래서 승률은 사실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35의 패배당은 34번 출연해서 9번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퍼센트 비율로 보면 낮은 3.35 배당이 되겠다. 이기기는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인데 특히나 인천이 패배당의 3.35 배당을 4번 받아서 다 졌습니다. 모조리. 자, 모조리 다 졌고 지금 그래도 인천이 최근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2승 2무 1패, 그리고 원정 2연승에 놓여져 있고요. 오히려 포항은 1승 4패로 최근 5경기를 보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길 수도 있는 경기인데 호영준 선수가 조금 나름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그 몇 번 날카롭게 찔러주는 걸 일류첸코 선수가 놓치는 바람에 아쉽게 좀 동점 찬스를 좀 많이 날리고 결국엔 지고 이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호영준 선수는 이제 제가 한 번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언급을 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번 그 인천전에는 허영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류첸코 마찬가지로 지난번 지긴 했지만 인천전에서 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델손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키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숨은 공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선수는 저는 완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인천은 아직까지 그 케인대 선수와 무고사 선수의 어떤 공정관계, 누가 도대체 이 골을 메이드를 하고 누가 공격을 진두지휘할 것이며 누가 메이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은함 선수가 역시나 좀 키플레이어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김진야 선수는 이번에 좀 출전할 거라고 봅니다만 김진야 선수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창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은 그래도 아주 최근 들어와서는 분위기는 좀 괜찮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는 인천의 동기부여보다는 포항의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면 포항은 지금 강등권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좀 다급하거든요. 어떻게든 좀 이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홈에서 하는 경기고 지금 포항은 좀
홈에서 조금 오랜만에 또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을 제물삼아 이번에 승리하지 않으면 다음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어찌됐든 없는 살림에 김승대까지 없고 지금 없는 살림에 힘들겠지만 여하튼 인천을 상대로는 저는 포항이 좀 선전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포항의 승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제주하고 네, 제주하고 서울입니다. 자, 제주 서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요 경기가 배당 변동도 됐고 해서 조금 이변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제주 쪽 그 승배당은 좀 내려갔고요. 배당 변경이 됐습니다. 한번 서울 승종은 올라갔습니다. 무배당은 그대로고요. 자,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45 배당은 올해 4번 출연했습니다. 4번 출연해서 강원 전북 강원하고 전북이 3대3 네, 무승부 났었을 때 강원 홈에서 무승부 났었을 때 이때 3.45 배당이 들어왔고요. 딱 서울하고 강원 또 2대2 무승부 했을 때 지난번 경기는 0대0이었죠. 2대2 무승부 했을 때 이때 또 3.45였습니다. 딱 울산하고 상주 지난번 제가 이제 저 프로토를 알려드리면서 울산이 상주를 이기기 힘들 것이다. 저 무승부로 추천하겠습니다라고 프로토 영상 한번 남겨드렸을 때 이때 2대2 무승부 3.45 배당이었습니다. 대구하고 성남 1대1 무승부 때 네, 3.45 배당이었습니다. 이게 올 시즌 들어서 벌써 4번 무승부가 나면서 3.45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5번째 3.45 배당인데요. 저는 이번에 3.45 배당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무엇보다 이 지금 현재 서울은 지난번 제주에 원정이 왔을 때 4대2로 두드러 맞고 올라갔습니다. 제주는 그때 이 승리 이후로 아직까지 지금 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이 수원을 2대0으로 이긴 거는 인천이든 제주든 상당히 조금 나름 좀 동기부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좀 부리려면 뭐 강등 버프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 상대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서울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5년 이후로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제주한테 조금 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항상 분위기가 좋을 때 분위기가 좋고 잘 나갈 때 가끔씩 본인들보다 조금 이 낮은 좀 하위권 팀들을 만나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플레이를 할 때 경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금 절실함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좀 설렁설렁 뛰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날 경기 뭐 제주에서 비도 왔었고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제주를 이기기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저도 제주 승을 말씀드리면서 프로토를 네, 제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다행히 맞았고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때와는 마음가짐이 좀 다를 거고 상황 자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그래서 지금 받은 배당이 초기 배당이 이제 서울이 받은 초기 배당이 1.60인데요. 이 1.60의 이 서울의 초기 배당은 서울은 2.60 두 번 받아서 두 번 다 들어왔었습니다. 자, 1.65 배당으로 변경이 됐죠. 1.65 배당은 서울은 원정에서 1.65 배당은 4번 받아서 두 번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첫째 3.45의 무승부 배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3.45 배당이 제주와 서울 이 두 팀이 뛰는 뭐 맞대결 뿐만이 아니라 이 두 팀이 뛰는 경기에서 3.45 배당이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배당 분석으로 봤을 때도 3.45 배당은 이 두 팀이 해당되는 상황에 3.45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는 과감히 배제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좀 직전 경기에 서울이 성남한테 1대0으로 졌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인천과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비록 홈에서 또 상주한테 지기는 했지만 제주에서 그래도 한 번 이겨봤었던 서울이기 때문에 또 서울의 이 당시 4대2로 이겼을 때 윤일록 선수가 골에 대한 감각을 찾으면서 그 이후로 계속 윤일록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제주가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전초전이 되는 그런 경기였긴 했는데 이번 경기는 확실히 좀 서울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박주영 선수가 나오지는 결장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박주영 선수는. 그래서 물론 좀 세트피스 상황의 날카로운 킥력, 그리고 이제 이선 침투하는 데서의 날카로운 어떤 공격력, 그리고 여하튼 박주영은 그래도 필요할 때 이따금씩 제 몫을 하는 선수긴 합니다. 그 선수가 빠졌다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페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주가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뭐 하위권 팀이라고 서울한테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을 제가 볼 때는 서울이 제주를 상대로는 이번에는 조금 대갚아 줘야 될 이유가 있고,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1무 1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승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서울의 이유도 있고요. 아무래도 요번에도 제주는 서울을 상대로 해서 좀 승리를 챙기기는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무승부는 배제를 했고 저는 서울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비가 가시려면 뭐 가져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3.95라는 배당이 뭐 그렇게 썩 유쾌한 배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머스하고 맨시티, 요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맨시티입니다. 뭐 이변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하고 뉴캐슬 마찬가지입니다. 뉴캐슬이 보여주는 모습들로 봤었을 때 토트넘이 질 이유가 없고요. 뭐 상대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뉴캐슬이 그 토트넘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몇몇 어떤 사례들로 인해서 토트넘이 이번에 그 뉴캐슬한테 발목을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도 보여줬죠. 맨시티한테도 비길 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토트넘이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팀이 저는 토트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즌 3위에 토트넘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저 역시도 합당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뉴캐슬이 1, 2라운드에 보여준 모습들로 봤을 때는 도대체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프리시즌을 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베니테즈 감독이 있었으면 좀 더 기대를 해볼 만 했는데, 오히려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폼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조엘린턴 선수도 제가 볼 때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하게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생막시맹 선수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두 선수들 각자 다른 나라 리그에서 뛰다가 들어오던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토트넘을 상대로 제가 볼 때는 뭐 기성용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선수들이 조금 해주기에는 조금 여러모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맨시티도 맨시티지만 토트넘도 역시나 홈에서 비기거나 지는 거는 별로 예상이 안 됩니다. 네, 별로 예상이 안 되고 토트넘은 역시나 좀 이번 경기에서 무난하게 한 3대 0에서 네, 많으면 한 4대 1 정도, 네, 그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좀 뭐 존조 쉘비가 지난번처럼 또 한 골을 넣어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손쉽게 나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번 쭉 보시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풀어드렸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를 만약 보신다고 하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에서 15분부터 2시간 반 요 상대로 쭉 보시면 뭐 좀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좀 편하지 않으실까 뭐 예상하고, 그래도 제가 이제 결과안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요 영상에 나름 그래도 남겨드렸으니까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9억이 2월이 됐습니다. 지난번 9억이 2월이 된 이번 30회차 승무패, 한쪽으로 많이 쏠린 경기이기 때문에 뭐 다 정배가 들어간다고 하면 1등이 나와도 별로 재미없는 회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변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의 축대로만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정배대위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변이 일어날 법한 경기들은 알아서 픽을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영상에서도 어느 경기가 이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들이 다 이변이 일어날지 안 날지 저도 우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이미 많은 유튜버들의 어떤 경기는 경기 예상하는 다 보셨겠지만 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이변이 일어날 것도 좀 어떤 식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어떤 이변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이변은 제가 볼 때 이번 회차는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토트넘이 패한다던가 맨시티가 무승부난다던가 요런 경기, 요런 아마 무리수는, 요런 무리수는 좀 안 던지시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30회차 좀 화이팅 하시고, 네, 꼭 뭐 좋은 등수에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는 조금 좀 기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프로토도 한번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